안녕하세요.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 공식 지정 부동산 안심중개 플랫폼 알부자입니다. 오늘은 신탁된 부동산을 매매나 임대할 경우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고 안전한 거래를 진행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부동산 실무에서 알아야 할 신탁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부동산 실무에서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부동산 관리 신탁과 담보 신탁입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관리 신탁이 무엇일까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사에 위탁하여 이전하면 수탁자, 즉 신탁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대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관리와 더불어 세무관리 등을 이행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의 관리 및 부동산 개발 사업 등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제도를 이용합니다. 그럼 부동산 담보 신탁은 무엇인가요? 자금이 필요한 사람이 부동산의 관리와 처분을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긴 뒤 수익 증서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 대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대출의 규모를 늘리고 이자를 낮추기 위함이 목적입니다. 다음으로는 신탁된 부동산을 매매, 임대차할 경우 주의할 점과 안전한 거래 진행 방법을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눠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탁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요? 신탁 원부를 발급받아 보면 보통 관리 신탁이나 담보 신탁된 부동산이 많은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나 빌라 단지를 건축하게 되면 시행자는 건축비 대출을 받아서 토지와 완성될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는데 이 경우 관리 신탁을 의뢰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매매 목적이 된 아파트나 빌라의 501호 등기부를 열람해 보니 무궁화 신탁에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신탁자는 개인 또는 시행법인, 수탁자는 무궁화 신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동산 매매 계약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주의할 것은 절대로 신탁회사의 승인 없이 신탁자인 개인 또는 시행법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탁 원부라는 서류가 있는데 이 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안 되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거나 민간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전자민원을 신청해야 됩니다. 이 신탁 원부에는 매매나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라고 적시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명시적인 기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신탁사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매매나 임대차 행위 시에는 신탁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신탁재산의 매매 행위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시행사나 위탁자가 신탁 계좌를 안내해주지 않고 자신들에게 입금하라고 하는 경우에는 응하지 말고 반드시 신탁회사에 전화를 하여 지번을 알려준 다음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해야 합니다. 신탁사에 전화하여 몇 번지 소재, 무슨 아파트에 501호를 매매하고자 하는데 계약서는 어떻게 쓰고 매매 대금은 어디에 지불해야 하는지를 물어봐야 합니다. 물론 신탁사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일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민원에 답변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안내를 받아서 일 처리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꼭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셔서 사기를 방지하고 수분양자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신탁사마다 양식은 다르지만 위와 같은 매매 양식도 존재합니다. 위탁자와 신탁사와의 계약으로 담보 신탁된 부동산이 있고 신탁사가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관리 신탁과 자금관리 대리사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거래 시 신탁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자는 신탁사이고 신탁계약서에 그렇게 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위 매매 계약서를 보면 신탁회사 대표이사의 날인란이 존재합니다. 보통 아파트나 빌라를 신축하는 개발 사업을 할 경우에는 건축비를 PF 받는데요. 담보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관리 신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공 후 분양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와 같은 양식을 시행자가 미리 준비하여 분양을 하는 것이고 사전 분양을 하는 경우에도 분양 계약서의 양식에 신탁사의 날인이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유의할 점은 소규모의 건설 현장에서는 시행자 내지 위탁자가 스스로 당장 자금이 궁핍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함부로 매매 내지 분양 계약서를 남발하고 자신이 매매 대금을 받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수인은 매매 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해도 엉뚱한 상대방에게 지불한 관계로 매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 현장의 경우 시행자가 무경험하거나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위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행자로 하여금 신탁회사의 승인 날인이 표시된 분양계약서를 확보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신탁사의 날인이 필요하고 위 날인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한 신탁사의 사용인감 증명서를 받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매매 진행 과정을 신탁회사 담당 직원과 통화하여 이야기를 하고 통화 녹취를 해야 합니다. 대화자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녹취해도 불법이 아니며 이러한 녹취록은 민사소송에서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하는 대규모 분양 현장의 경우 분양 사무실에 비치된 계약서를 믿고 거래를 할 수 있으나 매매 대금만큼은 신탁사의 계좌에 반드시 입금해야 합니다. 또한 매매 대금의 잔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신탁 해지 서류를 신탁회사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보통 신탁회사와 거래하는 법무사가 신탁 해지 및 이전 등기 업무를 일거에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담보대출의 한도를 높이기 위해서 담보신탁 방법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수료가 들어가는 자금관리 대리 사무신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보통 신탁 원부를 보면 매매, 임대 등의 처분행위 시 신탁사의 승인을 요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기재가 없다 하더라도 소유자는 신탁사이기 때문에 매매 시 신탁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신탁회사에 문의하여 매매 대금을 어디에 입금해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탁사가 자금관리 대리 사무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은 대여금을 지급한 은행에 매매 대금을 입금합니다. 가령 매매 대금이 4억 원이고 담보신탁부 대출 상환액이 3억 원이라면 3억 원은 매매잔금 등을 이용하여 은행에 입금 후 신탁 해지 서류, 즉 담보신탁 해지 동의서를 받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것인지를 대출은행에 문의하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은행 다음으로 개인이 2순위 우선 수익권자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로부터 신탁 해지 서류를 모두 받은 후 대위 변제를 해야 합니다. 개인인 우선 수익권자가 돈만 입금받고 신탁 해지 서류를 주지 않는다면 아주 난감한 경우가 생깁니다. 다음으로는 신탁된 부동산을 임대차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주가 은행으로부터 개발을 위한 건축비 등의 PF를 받으면 보통 신탁사와 관리신탁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양률이 저조하여 분양대금으로 건축비 대출금이 회수 안 될 때에는 전세를 놓는 경우가 있고 또는 건축주가 분양이 아닌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건축하여 임대할 경우에도 신축 건물에 대해 전세나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건물의 일부 세대를 임대차하는 경우에도 신탁된 부동산이기 때문에 신탁 원부도 발급받고 신탁회사에 문의하여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됩니다. 관리신탁의 경우 자금관리 대리사무 신탁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관리신탁의 경우 당연히 신탁사가 자금을 관리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탁회사의 계좌로 임차보증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에서 요구하는 최소 보증금이 있는데 이 금액에 맞추어 입금해야 합니다. 가령 501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이고 은행에서 입금을 요구하는 금액이 2억 5천만 원이라면 보증금 중에서 2억 5천만 원은 신탁사에 입금해야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임대인인 건축주에게 입금하면 됩니다. 501호 한 세대의 임대나 전세를 놓는다고 501호 신탁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금 총액을 변제해야 신탁이 해지됩니다. 그러나 위 501호의 임차인은 입주와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최선순위 대항력과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가지는 임차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이 대항력 확보 여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내용은 신탁회사에 확인해봤자 담당 직원이 알지도 못하고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출한 은행에 확인하면 임차인의 선순위 확보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은행에서 건축비를 대출한 총 액수가 40억 원이라면 순차로 임대를 놓고 이 금액 전부가 입금되어야 전체 호수에 대한 신탁 해지를 해줍니다. 건축을 위해서 또는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해서 담보신탁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신탁사의 승인을 받고 은행 내지 우선 수익권자에게 입금 금액과 입금 계좌, 임차인의 선순위 확보 여부에 대해서 문의를 한 후 임차 보증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보통 대출을 위해서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신탁이 말소되지 않는 한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행 다음으로 2순위 우선 수익권자가 있는 경우 임차 보증금 잔금으로 대위 변제하더라도
신탁 말소 서류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 거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입금은 반드시 우선 수익권자들의 신탁 말소 서류를 받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개업자의 설명 의무와 과실 책임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합니다. 판례는 공인중개사인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 원고에게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외에 신탁 원부를 제시하면서 부동산에 관한 신탁관계의 법적인 의미와 효과, 즉 1. 대내적으로 신탁사가 부동산의 소유자이므로 이 임대차 계약은 임대인 소유가 아닌 부동산에 관한 것이고 2. 위 임대차 계약에 관하여 신탁사의 사전 승낙을 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위 임대차 계약으로서 수탁자인 신탁사에 대항할 수 없다는 사실. 3. 우선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 위탁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 사건 신탁 등기가 말소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이 부동산의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 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고 사실상 전세권 설정 등기를 마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사실. 4. 신탁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 특약상 8조에 따라 부동산이 환가, 처분될 경우 임차인은 그 처분 대금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환수하는 것이 곤란해진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충실하게 설명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신탁 부동산의 법률 관계를 명확히 분석하지 않아 임대차를 중개한 개업 공인중개사의 과실 책임 70%를 인정한 판례도 있습니다. 신탁 등기 글자부터 생소하고 처리 방법을 몰라 신탁사에 물어도 얻은 대답에 속 시원하지 않은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결론은 관리신탁이든 담보신탁이든 개발신탁이든 신탁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는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권자의 확인을 거쳐 안내에 따라 거래를 진행하면 된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세요. 신탁사 직원도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나 알부자에 문의해 주시고 신탁원부 사본을 보내주세요. 알부자 회원님들께 최선의 조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세대한 공인중개사협회 공식 지정 부동산 안심중개 플랫폼 알부자였습니다.